법을 몰랐다고요?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?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. 법 읽어드립니다. 자, 딱 이맘때쯤 연말 혹은 연초에 또 설날 전후에서 이거 보러 가신 분들 많죠? 역술인에게 전 보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, 예, 뭐 토종비결 이거 예전부터 봐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 세 분도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? 저는 이제 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무료 운세 무료 매년 그거 이제 달달이도 나오고 한 해도 예. 그걸로 이제 재미삼아 보고 있습니다. 예. 저도 뭐 재미로 본 적은 있습니다. 예, 재물운이 나쁘지 않대요. 오. 예, 예. 저도 궁합 본 적 있어요. 이게 결혼할 때. 궁합도 많이들 보시지. 네, 교제할 때도 뭐 재미삼아 궁합을 보기도 하는데 당시에 궁합이 좋다고 나와서 네. 그래도 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단 재미로 아이, 보는 그럼요. 거죠. 맞습니다. 자, 근데 이 무속, 점, 굿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서 이 평범한 무속인들은 다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점 보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. 사실 뭐 저는 뭐 보지는 않지만은 이 어떤 두렵고 네.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어떤 보는 마음들이 이해가 되긴 하죠. 네네.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가면 이제 타로점 봐주는 상대 많이 카페 같은 데서. 근데 물론 이게 약간 뭐 운에다 기대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약간 상담처럼 상담이네요. 예, 그런 네. 인생 상담 받는 것들도 좀 많아서 뭐좀 시대가 어려워지면 이런 거 더 많이 의존한다고 하는데 뭐 좀 올해는 경제가 좀 살아나서 네.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굿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좀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안받고 싶고 해소받고 싶은 건데 이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영향을 또 끼칠 수 있는 게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쉬워요. 예. 그런 마음의 약점을 또 이런 사기꾼들이 탁 캐치해서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무속 점 때문에 사기 관련한 문제로 재판까지 가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맹신하면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사연도 굿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. 살펴보겠습니다. 엄마 아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? 야, 네 엄마가 이거 하면 무조건 된다잖아. 확실해. 애기 동자 귀신이 아주 제대로 붙었더라고. 굿만 하면 된다니까. 야 이놈들 그 입 못 다물까? 내가 지금 놀고 있잖아. 아이고 애기 동자님 죄송해요. 웨이 어이 숭구리당당 숭당당 숭구숭당당. 이거 50억 로또 되는 굿 맞아? 여보 나만 믿어. 무조건 돼. 이거 한 번 하려고 내가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. 아빠 니들 조상들이 막 울어. 돈이 적다고 로또 안 준대. 아이고 조상님들, 근데 저 2억이면 줄 만큼 준 것 같은데. 숭구리당당 숭당당. 왔다. 골드 달래. 골드 내놔. 설마 금? 엄마 아빠 이건 아니지 않아? 온다 금이 온다. 로또 번호가 온다. 후 숭구리당당당. 자, 첫 번째 번호는 2. 나 맞았어. 자, 두 번째 번호는 15입니다. 야, 너 두 번째도 맞았어. 네, 네 번째 번호는 33. 다섯 번째 번호는 44. 아이, 나머진 다 꽝인데. 이거 사기 아니야? 분명 우리 애기 동자 귀신이 이 번호 맞다 그랬는데. 내가 이 사기꾼을 진짜, 아유. 50억 로또 당첨 개뿔. 당신 사기친 거지? 어이 내 이놈 감히 신령한테 니들이 다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. 와, 저 애기 동자 진짜 웃긴다. 2억이 부족해? 금까지 먹고선? 그러니까 금을 두 덩어리를 줬었어야지. 그럼 금 하나 지금 더 갖다 드리면 다음 로또 당첨 번호는 알 수 있는 거예요? 이야,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지금. 됐고, 당장 돈이고 금이고 토해내요. 못 맞히면 토해낸다며. 내 이놈 감히 신께 반항을 해. 신이 그 돈은 이미 기인이 다 쓰셨다. 귀신이 돈을 써? 아빠, 엄마, 저 말도 안 되는 애기 무당 당장 신고해. 아이고야. 야, 로또 당첨되겠다고 2억의 금을 태웠습니다. 우리 기리 애기 동자님, 아유. 아이고 그만 울어요. 아이고. 네, 울다 금 달래잖아요. 자, 이게 로또 당첨이 된다 해서 굿을 벌였는데 결국 안 된 거죠. 이거 실은 안 되죠. 너무 황당한 얘기 같은데. 이거 놀랍게도 실합니다. 이것도 실합니까? 네, 무속인 A씨가 2012년 11월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을 해야 된다면서 이 굿 비용을 내라. 네, 그러면서 피해자 B씨에게 1,35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오. 그게 이제 시작인데요. 2013년 2월까지 무려 23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B씨로부터 모두
2억 4천여만 원, 금 40돈을 뜯어내서 어머나.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. 심지어 이 과정에서 A 씨는 마치 자신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B 씨를 또 속입니다. 그리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. 야, 이게 근데 사실 좀 황당한 게 이 로또 당첨이 된다고 믿는 이 분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아니 그리고 뭐 진짜 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로또가 됐다고 하잖아요. 뭐 이러면 로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야, 근데 이거 소송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? 이게 정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안과 유사합니다. 이런 사안으로 1심, 2심,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 와. 동일한 결론이었어요. 다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고 야. 보았습니다. 1심에서도요, 법원에서 그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, 그러니까 이 범행의 수법이 너무 좋지 못하다. 그리고 편취 액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. 이렇게 좀 꾸짖었습니다. 그래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징역 2년이 나왔죠. 2심도 마찬가지였고 대법원에서도 이 A 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. 야,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. 당첨 번호를. 네. 이건 참 누가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A 씨라는 사람은 정말 무속인이 맞긴 맞습니까? 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A 씨가 들어보니까 이미 그 복권,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더라고요. 아. 그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되려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. 만약에 제가 알면 제가 사죠.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. 너무 뻔뻔하게. 들어보니까 이 A 씨는 이미 속여서 돈을 챙길 생각을 한 거네요. 정확하게 이 사기의 근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이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편취했을 때 그게 사기죄거든요. 네. 지금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이게 상대방을 속였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법원에서 이런 굿이나 이런 점괘 같은 부분에 대한 사기죄 인정 요건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.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한다거나 기리용 화보고에게 점치는데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을 때 이게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넘어난다면 그때는 사기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로또 번호 알려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네. 나만 믿고 따라와라 비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 하면은 좋아 건강에 좋대 이렇게 추상적인 정도를 빌어준 거라면 사기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편취하는 액수 이게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근데 이 굿을 사기로 보느냐에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. 네. 이런 돈의 액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액수가 넘었기 때문에 사기죄다.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.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그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K 씨가 2023년 3월에 몸이 아파서 이제 점을 보러 온 H 씨한테 굿을 하지 않으면 네가 죽거나 아니면 제정신으로 사람 굿을 할 수 없고 가족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30차례에 걸쳐서 7,937만 원 상당의 돈을 이제 받아냅니다. 그리고 H 씨를 따라온 다른 고객한테도 퇴마굿 안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 합병증 알아서 너도 동생, 엄마 뭐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굿값으로 한 달간 2,500만 원이 넘는 돈을 또 뜯어냅니다. 아이고. 이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이 테마굿이라 이 비교해 보라는 거 보니까 이 사기죄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아까 로또 해준 거랑은 다르게. 그렇죠. 비교해. 아, 맞습니다.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. 그래요? 야, 근데 어쨌든 1억이 넘는 돈을 또 여기도 받은 거니 큰 돈이 왔는데 네. 테마굿, 로또굿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?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사기죄가 속여서 돈을 편취한 거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속이는 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 대학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뭐 구술하면 대학을 간다. 근데 만약 대학을 못 갔어. 네. 그럼 이게 다 사기죄인 것이냐? 네.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. 어떤 목적을 바라면서 정성을 기울일 때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것이 관습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건 기리용 화복을 빌면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술하는 행위 자체가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래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자체를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.
어떤 속였다는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. 한마디로 속인 건 아니다. 뭐 이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앞서 이 로또 당첨이랑 이번 사안을 좀 비교해 보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. 이게 뭐 관습적으로 이 무속인들이 해왔던 그런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. 뭐 2억이라는 그 편취 금액이 크기도 했고요. 그런데 이 퇴마, 뭐 기룡화복을 비는 이런 목적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뤄져 왔던 그런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.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좀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. 어렵죠. 근데 중요한 점은요. 정도가 중요해요.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는지 사실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. 너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거 굿한다고 대학 다 가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이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기망을 했느냐 이게 이제 어찌 중요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 밖에 이런 일로 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또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이게 항상 다 저 사람이 날 속인 거다. 무조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무리 구술했어도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일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 모든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.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전후 사정을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내가 지불한 돈을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아닌지 내가 지불한 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다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증거를 모아두시면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굿값을 지불한 내역 같은 것도 좀 남겨두실 필요가 있고 무당과 연락한 그런 자료들 내지는 어떤 부분들까지 나에게 보장을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두시면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속인의 말 한마디나 사소한 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. 말씀해 주셨고요. 자, 굿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. 김길이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까요? 네, 쉽지 않습니다. 네, 점을 보고 굿을 보는 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. 하지만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강요하고 협박하는 무속인의 말 절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무속이 나쁘다, 좋다를 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종교가 갖는 선한 힘, 그런 순기능이 무속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. 하지만 언제나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. 그리고 도가 지나쳐 피해를 입는 경우 법에서 그 답을 찾게 되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만들 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우리들의 법,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. 함께해요.